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 하우투스탁의 전혜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는 손을 대지 마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가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그와 같은 방향에 편승하는 것이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언제 오르락내리락 할지 모르며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더욱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의 추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추세에 따라 신뢰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세의 분석 중에서 추세의 종류와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추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리고 횡보 추세인지, 또 그 속에서 추세의 신뢰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또 신뢰도의 결정을 하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의 종류와 신뢰도에서 추세의 종류를 이제 파악을 하고 또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또 그 속에서 추세선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변수들을 이해하고 또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의 종류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추세는 세 가지겠죠. 주가는 결국은 멈추지 않으면 올라가든 상승하든 또 하락하든 떨어지든 세 가지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상승이냐 하락이냐 박스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리고 보합 횡보 추세냐 이 부분을 이제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투자가들이 이 추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부분을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주식을 매수한 경우엔 항상 올라야 되고 또 매도한 경우엔 항상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에 맞게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은 항상 옳다, 전문가보다도 개인의 심정보다도 항상 시장이 옳고 그 주식의 추세가 옳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추세에 맞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보합 추세 이 부분에 맞게 매매를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의 종류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라 했습니다.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물론 하락 추세에서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긴 하죠. 그러나 그 반등 부분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은 하락 추세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의 또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이 하단 추세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하락 추세선, 단기 하락 추세선, 중기 하락 추세선 이런 부분들의 추세, 하락 추세가 있고, 또 상승 추세도 중기적으로 상승, 그러니까 중기를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는 사람마다 투자가마다 다 다른데, 그러한 추세 부분도 단기 상승이냐 단기 상승 추세를 보느냐, 중기를 보느냐 장기를 보느냐, 아주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실 일봉상에 제가 여러분들 편의적으로 이렇게 장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부분을 그려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매일 스캘핑 매매나 데이트레이드나 수익 매매나 이런 부분을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일봉상의 단기 중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고, 또 직장인이나 오랫동안 시세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봉을 활용해서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를 짚고 그어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 쪽, 우측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 방향으로 갖는 부분이 상승 추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승 추세의 상단 추세선은 저항의 역할을 하고 하단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자는 말합니다. 왜 상단 추세선은 저항의 역할을 하고 하단 추세선은 왜 지지의 역할을 하냐? 그것은 그 추세대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 심리적으로 가장 확률적으로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매도의 욕구가 나오는 위치가 추세대 상단 부분이고, 또 이쯤 되면 많이 빠졌다
하는 하단 추세선에서는 매수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경험적, 확률적 접근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상승 추세는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을 압도하면서 우상향으로 지그재그의 패턴으로 상승하는 것이 상승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락 추세는? 당연히 하락 추세는 그 반대겠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상승 추세의 예입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상단 추세에서는 저항의 역할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지지 역할. 추세 한번 잡으니까 87,000원짜리가 153,000원까지 딱 2달 만에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한 추세 매매. 자, 그런데 이런 매매를 가지고 또 단기 매매자들이 이것도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중심 추세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엔 이 부분은 스캘핑, 그죠? 하루하루 매매하시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은 이 구간에서 가만히 계셨다면 87,000원에서 153,000원까지 한 2달 만에 더블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특히 초보자일 때는 상승 추세일 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반대로 하락 추세는 아까 상승 추세와 반대겠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우하향,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때는 매매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일 시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은 그래도 이런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확률이 높은 위치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 하락 추세도 배우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의 상단 추세에서는 저항의 역할, 또 하단 추세에서는 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횡보 추세든 무조건 상단 추세선의 상단 부분은 저항의 역할이요. 하단 부분은 지지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락 추세는 물론 상승 추세와 반대로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을 압도할 때 생기는 현상이겠죠. 그 예를 한번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 10월이죠. 종합주가지수부터 시작해서 조선철강기계, 지주화학건설 대부분의 중국 관련 업종이 쓰러지던 때입니다. 시장도 쓰러지고 그런데 시장보다 먼저 사실은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쓰러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 부분의 하락 2007년 10월 11일 종합주가지수도 2007년 10월 10일이죠. 고점을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를 가지고 지그재그 하락 파동을 가지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우하향하고 있고 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우하향하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인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나는 구간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주식의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단기 투자가들이. 그러나 중기 투자가들은 이런 추세 형성이 되게 되면 하락 추세로 형성이 되게 되면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그죠? 이런 부분에서 하락 추세에서의 저점과 상단 부분을 이용한 매매 전략은 전문가 그리고 경력이 오래된 분 이런 부분들이 하시는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과정 주가의 속성상 파동을 그린다. 그 파동을 그려도 횡보 추세 내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박스권 매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일정한 박스, 라면 박스처럼 박스와 박스 사이에서만 움직인다. 특별한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를 못 갖는다는 거죠. 평행 추세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상단 추세에서는 저항의 역할, 하단 추세에서는 지지의 역할.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팔려고 하니까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못 팔고 또 매수하려고 하니까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이 박스권 횡보 추세를 이어가는 구간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LG화학이 사실은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요 69,000원대 그러니까 7만 원 부분과 그리고 요 한 83,000원 85,000원 요 부분에서의 장기 박스를 그렸었습니다. 요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이런 부분도 박스에 대한 개념 인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박스